개들은 보통은 주인이 바뀌면 그래도 금방 친해지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개들하고도 친하지 못하고, 저렇게 7개월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1년이 넘잖아요. 그죠? 그 동안을 저렇게, 그래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겨우 고양이 하나 찾아서 그거 보는 낙으로 그냥 하루 종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줬었는데,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말 못하는 우리 장애 아동들은 이거보다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애가 뭐만 해도 내가 저걸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 비장애, 장애가 없는 자녀는 걱정 안 하세요? 그럼 전혀? 해요? 무슨 걱정하세요? 애들이니까 커서 이제 알아서도 살겠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항상 걱정은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보통 저한테 얘기할 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해요. 말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엄마들이, 제가 장애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도 제 걱정을 조금 하죠. 조금만 안 많이 해요. 근데 오빠들 걱정은 더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오빠들이 키가 190, 195, 190, 187. 우리 오빠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185, 190, 197이래요. 그가 등치가 막 이만해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학교 갔다 올 때는 물론 택시 타고 오려니까 되지만 그래도 버스 타고 와도 우리 엄마는 내가 올 때는 나오지 않아요. 아들이 저녁에 좀 늦게 온다? 밖에 나가서 버스 앞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아니 엄마 그 오빠들 그렇게 큰데 누가 때린다고 그랬더니 엄마 말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때 저 키 조그만 애들이 저 키 크다고 달려들어서 싸우면 우리 애 맞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고 한도 없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걱정은 두 개가 다 있어. 그죠? 근데 바라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를 수 있다면, 뭐 부자로 살고 존경받고 뭐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가 일반 자녀라면, 비장애 아동은 뭐 가정은 꾸리지 못해도 평생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해요. 근데 이제 준비는 똑같이 하는 거야. 준비는 일반 아이들도 막 닥달,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닥달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땅도 사주고 재산도 사주고 뭐 막 내가 모아가지고 남겨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돼요, 거기는. 근데 장애 아동은 닥달해도 안 돼. 공부해라 뭐 학원 가라 꼭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그 다음에 땅과 재산과 집을 줘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꾸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쵸? 네, 그거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좀 다르게 준비해보자. 그러니까 뭐 닥달을 아무리 해봐도 장애아동의 경우는 학습 능력이든 직장생활 능력이든 자립생활 능력이든 문제행동이 없어지지 않고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 그냥 일반 자녀 아이들은 내가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여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잘해, 스스로. 그죠? 그냥 나도 보고 있고 지가 먹어서 해요. 근데 장애아동은 가르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럼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좀 나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 밥을 스스로 찾아 먹고 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얘는 오케이. 주면이 이제 먹는 건 봐야 돼요, 제가 애를. 봐야 돼요. 엄마 눈에는 그냥 늘 못하는 것 같지만 놔두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어디 있는지 알죠? 그건 알아요? 네. 아 그럼 됐어.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는 그럼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셨죠? 네. 그리고 재산 상속 후에도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집 주고 뭐 줘도. 그럼 이제 형제들한테 주죠? 절대로 형제 믿으면 안 돼. 저 우리 엄마는 자기 여동생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솔로였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여성이긴 한데 이모한테 얘 내가 좀 우리 얘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재산을 좀 빼돌리면서 그 친구한테 이모한테 줬어요. 근데 나쁜 마음은 없어. 이게 얘를 언니가 이렇게 나한테 돈을 줬는데 저 조카를 내가 뭐 도와줘야지. 근데 더 잘 도와줘야지 그랬겠죠. 딴 데 투자가 홀랑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그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기 자식 생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라도 좋은 거를 자식에게 먹이지 동생한테까지는 안 가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말자. 우리 오빠들 있어봤자 다 그지 같다. 저는 이렇게 아예 뭐 바라지도 않고 안 해요. 전 오빠들하고도. 내가 줄 수 있으면 주지만 전혀 상관 안 해요 서로. 그 다음에 그룹홈을 가도 아까 그 해피처럼 엄마가 죽기 전에 이 그룹홈이라든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데를 마련해주고 거기에 적응이 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적응이 된 다음에 엄마가 죽어야 되는데 적응 안 하고 그냥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형제 집안으로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뭐라 그러지 그 천대 멸시받고 누가 엄마처럼 해주겠어요 솔직히. 그런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자. 그러니까 형제자매한테 의지 절대로 하지 마. 특히 여기서는 외국에서는 더욱더 형제자매 노땡큐 아니에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장애가 있는 그 사람에게 직접 준 게 최고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일도 할 수 없고 밥도 제대로 잘 먹을 수 없고 이런데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그러면 뭐가 가장 큰 목표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냥 즐겁게 아프지 않고 명 닿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닐까? 저 그게 낫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물론 찬성하고 그럼 더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럼 그게 좋은 그러니까 삶의 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질문 밥을 혼자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 해주시는 어머니께 엄마가 하는 말을 아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충. 그 어머니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알아듣는지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얘가 못 알아듣더라 또 아시죠? Yes. 그 다음에 알아들어요. 거기 꼬마 엄마들 애기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면은 얘가 알아듣는 거와 못 알아듣는 거를 알아야지만 돼요. 근데 벌써 엄마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좋은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보는 아이들 중에는. 그런데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알아요. 또 그게 무서운 게. 우리 개도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가 행복할 때 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이럴 때를 그 구별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그럼 정상이잖아요 거의.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공부하고 취업하고 뭐 혼자 나돌아다니면서 뭐 데이트하고 이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거 알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알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부모가 하는 말 좀 대충 여러분들은 그 내가 말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요. 뭐 스페니시 잘 못 알아들어도 뭐 대충 뭐 때리시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 스페니시 하나도 못 하는데 오늘 가갖고 오라고 그때 왔어요. 카페? 그때 그 사람 카페
잠깐 스톱 그것도 스톱 카페 아구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크레딧 카드를 꺼내갖고 이렇게 그건 몰라 얼마 이건 몰라요.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공짜로 얻어먹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나는 충분히 여기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굳이 뭐 말 잘하고. 근데 제가 교수로 지금 30년을 있었는데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장이나 총장을 안 한 이유가 퍼블릭 스피치를 해야 돼요. 퍼블릭 스피치 하려고 해요. 제가 못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라 그러나 perfectionist예요. 제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말 막 완전히 그 링컨의 스피치 수준으로 쫙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스피치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그 스피치를 써서 외우고 발음 교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한 10분짜리 스피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자녀분들은 다 하니까 일단 마음을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퀘스천은 남이 봐도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남들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희는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고. 네. 그러면 엄마한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밥 주고 그냥 먹고 이래요? 아니면 배고프다고 달라고 해요? 행동으로 다 알아듣게 해요. 달라고 그러죠. 달라고는 하죠. 말로 표현을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알아듣는 사람을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듣고. 예, 근데 제가 카페 그래도 뭐 발음이 나빠도 알아듣더라고요. 대충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애기 언어를 남이 알아듣고 얘가 뭘로 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 아니면 예. 우리 복잡한 상황 안 해도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적어야 돼. 얘가 행동으로 하니까 얘가 일로 이렇게 가고 냉장고 갖다 가서 쓴다? 먹을 걸 달라는 얘기다. 이렇게 뚝뚝뚝뚝 던데 물을 달래는 말이다. 이거를 써놓으셔야 돼요. 엄마는 다 알아듣지만 남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써놨다가 얘를 만약에 애를 어디다 맡겨야 될 때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너무너무 그 사람도 편해지고 엄마도 마음이 편할 거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마슬로라는 그 연구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인간 욕구에는 5단계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 5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마슬로라는 사람이 훌륭한 학자지만 뭐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이론의 5단계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5가지로 종류를 나눈 거는 맞아요. 우리의 욕구를 5가지 종류로 나눈 건 맞는데 이 사람은 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맨 밑에 생리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거를 먼저 해야 그 다음 단계 안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돼야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그 소속감을 느껴야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홈레스인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생리적인 욕구도 지금 안 돼 있어. 그런데 저한테 제가 우리 개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면 제가 휠체어로 개 데리고 나가면 응아를 하면은 그거를 집어야 되니까 제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비닐봉지를 주면 홈레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저한테 비닐봉지를 주면서 이거 필요하냐? 내가 대신해 주랴?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와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 아이들이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밑에 것만 먹고 자고 이렇게. 근데 나라에서는 먹고 자고 요것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것이 중요하긴 해요. 이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위에 것도 한꺼번에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도움받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래 도움이나 받고 그냥 집에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도움을 받되 다른 사람처럼 밖에 나와서 같은 일반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요. 아시겠죠 그거? 그래서 전환 교육을 성공으로 하기 위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살 곳, 그죠? 이게 비 안 맞아야 되니까 먹을 거 먹어야 살죠. 입을 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보호나 의료적 혜택 이것이 있어야 돼. 그게 한 카테고리라고 저는 만들어요. 카테고리를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있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즐길 게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뭐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제가 본 어떤 정말 장애가 심한 뇌성마비이면서 자폐이면서 이 지적장애도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뽕짝. 자기가 원하는 뽕짝을 다 찾아서 들을 수 있고 새로 나온 뽕짝을 엄마에게 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 귀로 들었다가 또 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즐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지적장애가 있고 장애가 있으면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맨날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친구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 그냥 어느 때 내가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보고 싶어하면 그냥 그 앞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친구가 나를 생각지도 않을 때 찾아와 줄 수도 있고 이런 친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취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취미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겠죠. 즐길 수 있는 거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뭐 엄마랑 있으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가족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협조 보조를 해줄 때도 장애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도와주지만 그냥 일반 자녀에게도 들어가야 되는 그 돈은 안 도와줘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정부의 역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아직 안 해주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길은 여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만 이 일을 해서 정부에서 도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요거는 돼요. 한국에서 장애인들에게 이것도 안 됐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이거를 해줘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쪽은 뭐냐? 우리들의 일이다. 꼭 엄마, 아버지는 물론 뭐 아주 제1 보호자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이웃으로 친구가 돼줘야 되고 내가 이웃으로 관심 써줘야 되고 이런 어떤 지구촌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죠. 힐러리 클린턴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아기를 하나 키우는데 지구촌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지 엄마 혼자 아빠 혼자만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 곳, 즐길 곳.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시 이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돈 있을 때도 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만큼 우리가 하지만 정부의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 갈 곳, 취미, 레크리에이션,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 하면 즐거워 하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먹을 때,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릴 때? 오, 메리 좋아요. 굿. 그 다음에요? 저희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요. 나가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차 타는 거. 오, 좋아요. 여기 엄마들 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어머니는 너무 좋아해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뒤에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놀이터 가면 그네 따는 거 좋아해요. 책 보는 거 책 보는 거. 아, 제가 그 큰 책방에 갔었잖아요. 이름은 다 잊어버렸지만 여기 그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운 책방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예. 그다음에 놀이터. 근데 그치 지금은 애기니까 놀이터. 근데 그러면 이제 놀이터 중에서도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타서 뭐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아, 뭐 등산도 좋아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놀이터만 있지만 어른은 놀이터만 가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연결해서 이 다음에 어떤 거랑 연결할 수 있는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어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알아내가지고 그거를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애는 이거를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는 이걸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게 좀 좋아요. 그 다음에 학교하고 아니면 교회 학교하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거를 해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림만 그리지만 뭐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좀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노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힘. 그럼 의자 나르기 이것도 해도 돼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많이 해요.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제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우리 애가 잘하는 게 뭐냐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우리 애 감자 하나는 잘 깎아요 이러는 거예요. 감자? 필링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식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감자 깎는 거를 기가 막히게 한대요. 그래서 걔는 취미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평생 잡을 잡았네요. 제가 이래서 그랬더니 에이 이거 시켜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홀랑 다 까버린대요. 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아버지 잘못이다. 그건 아버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럼 오늘 내가 식당을 운영할 때 한 10개만 필요하다 그러면 10개만 내놓고 나머지 그 푸대는 해서 딴 데 갖다 두면 되죠. 그죠? 그럼 10개만 갖겠지. 그냥 포백제 주고 난 다음에 깎아라 그래서 다 가보지. 걔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잘못이 더 크게 많아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줄을 이렇게 할 때도 이거 시켜봐요. 이거 줄도 삐뚤삐뚤하게 놓고 이거 잘못해요. 그냥 들고 하나만 들고 와도 돼. 뭐 하는 걸 할 필요도 없어. 하나만 들고 오고 줄 맞추는 건 내가 맞추면 되고 또 잘 맞추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걔는 들지를 못해. 그러면 줄만 맞춰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가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협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영장 이런 경우에 한국은 좀 그래요. 수영장 동호회도 많고 또 여기도 가면 뭐 YMCA라든가 우리 미국은 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시에도 레크리에이션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 그 프로그램에서 그럼 우리 아이를 좀 데려다가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갔을 때 우리 아이를 옷 입고 먹고 수영복하고 뭐 갈아입고 이렇게 샤워 다 안 해도 돼. 그냥 대충만 이렇게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거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얘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등산, 그럼 등산도 이제 몇 번 데리고 갔는데 등산 동호회,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은 애가 어리니까 엄마가 갈 수 없이 같이 등산을 같이 가는 거야 매일 갈 때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혼자도 가게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유대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를 깎으러 가도 머리를 자르는 집이 25년 동안 같은 집만 가요. 같은 집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제 못 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와서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머리 자르는 거 6개월에 한 번만 와서 우리 잘라달라. 이렇게 친해지고 나면 이 애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애가 이게 이제 나 없으면 가서 6개월에 한 번씩 머리라도 좀 잘라주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야 돼요. 혼자만 하실 때가 아니야 이제는. 아시겠죠?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먹을 거 줬어요. 꼬마한테 이거 먹어라. 그럼 싫어. 그러면 엄마들은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이러는데 싫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지가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 그러면 어머 얘가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요. 근데 정말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그냥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먹었다가 그럼 죽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병원을 가야 되죠. 얘가 안 먹는 이유가 뭔가 의학적인 이유가 있나를 보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안 먹는다 그럴 때 안 주면 돼요. 아니면 뭐를 먹겠느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를 먹겠니? 근데 얘가 말을 못해. 그러면 대충 엄마들이 알잖아요.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렇게 대여섯 개 이렇게 그림으로 하든지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어떤 거 먹고 싶어?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제 제자가 3살 난 딸이 있어요. 3살 난 딸이 있어가지고 그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아들 낳다가 얘 딸이 나왔고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지 눈에는 그냥 뭐 공주예요. 너무너무 이뻐서 이 아이를 드레스를 사줬어. 공주 드레스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갈 때 공주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참 멋있게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근데 이 아이가 드레스 입어라 그럼 엄마가 싫다 그래요. 그래서 싸워, 엄마랑. 주일날 아침마다 싸워. 누가 이길까요? 아이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아이는 아이가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가야 돼요. 엄마하고 애하고. 그런데 장애 아이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엄마 아빠가?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뭐 하지 말라 너무 많아요. 수영 가면 죽는다, 자전거 타면 다리 부러진다, 뭐 그러면 이제 그럼 몰래 가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지능이 좀 있으니까 저는 몰래 가요.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이 딴짓하는 이유가 다 그래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건 되게 딴짓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수영 갈 때 몰래 가. 엄마가 모르게, 엄마가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유학 올 때도 모르게 왔어요. 그냥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혼자 아무한테도 말 알리지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와요. 왜냐면 거기 가면 모기 많다, 거기 가면 도둑놈 많다, 너무 많다, 야 거기 이렇게 털털털털털 이렇게 돌로 돼갖고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로 못 간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혼자 왔어요. 근데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물론 에릭 도와주고 있지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고니아도 혼자 간다, 파타고니아도 혼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결정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 정말 진심으로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해서 지가 원하는 걸 입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해서 먹겠다는 걸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그 간식 시간에 이 주스 먹을래 저거 주스를 먹을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제자가 손을 싹 들든지 교수님 우리 학교에서는 주스를 한 가지밖에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초이스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컵 A, 컵 B, 컵 C 해갖고 똑같은 주스를 따르는데 컵 A를 먹을래, 컵 C를 먹을래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선택을 줘요. 근데 엄마들이 못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바빠서 급해서 시간을 안 줘요. 근데 이 세상 살아보면 뭐 빨리 간들 늦게 간들 뭐 성경에 있잖아요. 늦게 간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봤자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빨리 갈 필요 없이 그냥 느긋하게, 특히 여기는 좀 느긋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한국보다 좀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그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래 내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선택하는 능력이 늘어나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자기가 있는 집이 싫으면 나 이 집 싫어, 다른 친구랑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행복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 능력은 말로도 하지만 수화도 되고 그림도 되고 제스처도 되고 표정으로도 해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휘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좀 애가 표정이 이러면 이 뜻이고 저럴 땐 저 뜻이고 이렇게 해서 좀 몇 개를 적어줘요.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엄청 똑똑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강아지가 엄청 똑똑하니까 저는 강아지가 말 못하죠. 근데 저한테 말을 해요. 얘가 나 지금 나가고 싶다, 나 지금 놀고 싶다, 지금 뭐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올 때 딴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머 얘가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해요? 아 그걸 몰라요? 제가 얘가 지금 기쁘다 이런 뜻 아닐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다 적어달래요.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밥을 얼마큼 주고 그거 다 적어주긴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얘가 행동으로 하는 거를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표정이나 행동만 해도 난 다 알아듣고 그게 말을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얘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한 거죠. 아 얘가 이런 거구나.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얘가 막 울어. 엄마는 갔는데 얘가 막 울어요. 뭘 원하는지 몰라갖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이럴 때 아 이거구나. 그럼 그냥 주면 자동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없는 아이는 어휘 사전을 조금 사전이라고 그러니까 큰 거 같지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적기 시작하면 세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이 아이를 봐주는 사람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잘 몰라요 그거를. 아셨죠? 네트워크 오케이. 그래서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여주는 사람은 없죠 여기에. 사람 없죠. 근데 이렇게 밥을 먹여주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흘릴까봐 또는 또 뭐 어떻게 할까봐. 근데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가시 있는 생선을 싫어해요. 제가 잘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빼서 이렇게 줘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 미리 해야 될 거는 미리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게. 근데 얘가 숟가락 젓가락을 못한다. 손으로 먹어도 돼요. 예수님 시대에 다 손으로 먹고 적사김치 만도 손으로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먹는 건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커다란 미국의 레스토랑 좋은 데 가도 그 베이컨이 나오면 그 베이컨은 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럼 딴 사람들은 다 칼 들고 막 난리치는데 저는 손으로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도구를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먹어도 괜찮고 흘리면 더 좋다. 그랬어요. 우리 저도 강의할 때 흘리면 더 좋은 게 우리는 먹어서 문제다. 먹어서 살이 쪄갖고 또 먹고 난 다음에 빼으라고 또 먹고 이러지 말고 그냥 좀 흘려갖고 좀 덜 먹자. 그럼 건강하다 오히려. 그리고 많이 흘려요. 그럼 많이 주면 되잖아요.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한참 퍼먹어보면 3분의 1쯤 흘린다 그럼 3컵을 주면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 먹을 양을.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흘렸을 때 엄마는 치워주지만 안 되면 이렇게 너 흘려도 대체 오케이. 그 대신에 먹고 나면 이렇게 치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닐을 깔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버리자. 그러니까 아이가 최대한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옷도 주고 그냥 입어라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수교사의 차이예요. 특수교사들은 어느 수준의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아는 게 교사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다 도와줘버리자 이러는데 그런 교육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오늘 수업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이 좌절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알아야 돼요. 중간에 어느 정도를 내가 도와줘야 되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지를 봐서 그만큼 도와주고 그거를 조금씩 덜 하는 거예요. 그게 특수교육의 아주 키포인트예요.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답답해. 내가 말지. 그러면 안 돼요. 혀를 깨물고 기다려야 돼요. 혀를 깨물고 근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한 5초. 그 다음에 안 되면 조금 도와주고 5초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를 가르칠 때는 그것도 못해가 아니지. 엄마들도 그때 다 못했어요. 지금 잘하는 척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옛날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면 되고
저쪽은 뭐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부모가 할 일은 그럼 뭐냐? 아까 이쪽에 살 곳,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욕구,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같이 연계해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연계해가지고 같이 많이 정부에 계속 의견을 해야 돼. 아, 우리나라는 그거 안 돼. 한국도 안 된다 그랬는데